네, 안녕하세요. 표대현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들 계속 만나지 못하니까 되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각자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데요. 밴드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나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밴드로 꼭 질문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은 바로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야 될 텐데 F'A라고 하는 것을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 미분계수는 뭘 뜻한다? 극한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 어떤 극한의 형태를 띠고 있었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에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이때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존재한 극한값을 뭐라고 한다? 미분계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 미분계수는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fx라는 함수가 어디라는 점에서 x가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때 미분 가능한 극한값을 미분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때의 미분계수가 그래프에서는 또 어떤 의미로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생각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소개를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그때의 기울기가 가까워지는 극한값이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미분계수는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그때 뭐라고 하죠? 우극한이라고 하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이라고 하죠. 간단히 오른쪽에서 진행됐을 때에 가까워지는 접선의 기울기와 왼쪽으로 진행됐을 때에 가까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게 됐을 때에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는 x가 a라고 하는 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시간은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얘기야? 한 점에서가 아니라 모든 점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a라는 점이 아니라 x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극한값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a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간 셈입니까요? x가 들어간 셈이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에 델타 x fx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x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되게 번거로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이렇게 돼서 뭔가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델타 x를 h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델타 x라고 쓰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쓰지 않고 무조건 델타 x를 뭐라고 쓴다고요? h라고 이렇게 표기하겠다. 따라서 다시 한 번만 써주면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써도 이게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는 델타 x를 뭘로 쓴다고? h 기호로 대체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한 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확장시켰다고요? 이걸 한 점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그때의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이때의 이 fx 함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써버릴까요? fx가 뭐라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써져 있네. 자,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면 그때의 그래프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A라는 특정 점에서 여기 위에 쓸까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 A라는 점에서만 미분 가능했었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한 사태가 벌어지고 이건 그래프에서 어떠한 현상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 모든 점들이 어떻게? 매끈하게 또는 부드럽게 연결된 형태를 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속이라는 의미는 그래프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었고 미분 가능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그렇죠. 첨점, 뾰족 튀어나온 점이 없는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연결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점 대신에 X로 일반하게 되면 F'X라는 이러한 표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실은 이것도 역시 무엇을 이 F'X의 정체는 뭐냐면요. 정역은 원래 Fx의 정역 X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F'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X에 그때의 적선의 기울기로 대응되는 함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F'X가 뭐라는 사실을 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점이 하나 있는 함수, 그래서 뭐라고? 도함수라고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여라라는 말은 fx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때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fx의 미분법을 공부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도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공부하게 될 건데 실제 예를 통해서 선생님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x 함수가 x의 제곱이고요. f'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한번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f'2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h가 어디로? 자, 앞으로는 델타 x 대신에 누굴 쓴다고? h라는 기호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h,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라고 써주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 h분의 2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겠죠. 예, 좀 시끄럽네요. 자, 제곱해주면 뭐예요? 4 더하기 4h 더하기 h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되겠다.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구했던 방식이 뭐라고? 자, 0분의 0꼴이니까 약분하고 대입한다는 식이겠죠. 그러면 4 플러스 h라고 나올 거니까 0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4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다. 자, 이 방법은 뭐였다고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했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도함수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도함수의 정의를 한번 다시 써보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에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x 플러스 h의 전체의 제곱이니까요. x의 제곱 더하기 2xh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해주면 x의 제곱이 없어지겠고요. 또 약분되겠죠. 그러면 남는 것들이 뭐만 남아서 2x 더하기 얼마? h 이렇게 남게 되겠다. 그래서 h가 0으로 가까이 되면 0으로 가니까 뭐만 나와? 2x.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뭐였다고?
fx가 x제곱인 함수의 도함수는 무엇이다? 도함수는 바로 2x다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2x에 x값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어? 2를 대입해 주시면 f'2는 얼마가 된다? 4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선생님이 두 개의 풀이를 동시에 비교해서 설명드렸더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도함수가 더 불편한데요? 예,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도함수가 더 불편하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걸 물어볼 때의 상황이에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f'10 한번 구해볼래?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해서 뭘 구하겠어요? f'10을 미분계수 정의대로 풀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 번 도함수를 구해 놓으면 되게 편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x자리에 뭐만 대입해주면 10만 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f'10은 얼마가 돼? 20이야.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뭐야? 아, 미분계수는 한 점에 대한 정보만 주지만 한 번 도함수를 구해 놓으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편한 상황들이 나오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주로 내용은 이 정의대로 문제를 푸는 것보단 무엇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때의 미분을 해결하는 계산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번외의 이야기인데 제가 숨쉬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종이 도와줬네요. 자, 인수분해라고 해서요. 앞으로 나오게 될 개념 중에서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아이디어라서 선생님이 조금 알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하면 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공식 쓰겠죠. a 마이너스 1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려고 이걸 제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뭔가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하자는 얘기인데,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a-1에 a 제곱을 한번 곱해보세요. 그리고 따로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써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 분배를 해줄 겁니다. 우리는 분배법도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옆에다 쓸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라고 써줄 거고요. 세 번째 이렇게 분배를 시켜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a 마이너스 1. 자, 하고 싶은 얘기가 선생님 뭘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는 소거되는 규칙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칙은 어떤 단원에서?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선생님들한테 들었을 겁니다. 쌍으로 소거되는 규칙은 수열에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 아니 수학 전체 내용 중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소거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분배해주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 소거되는 규칙을 이용해서 항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야? 자, a의 4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얘를 쭉 나열해서 소거시킨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a-1이 맨 처음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상하면서, 자, 맨 처음에 보면 a의 4제곱이 나오게 되려면
A에 뭘 곱해야 되죠? A에 세제곱이 곱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곱해서 A의 4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누가 등장하게 되고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얘랑 누구랑 만나서요? 이 다음항이 만나서 사라지게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다시 또 뭐가 될 수밖에 없고 A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남겠고 걔를 없애려면 또 A가 나와야 두 개를 곱해서 사라지겠고 이와 같이 앞뒤 서거되는 규칙들을 진행되려면 결과적으로 항의 전개가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원리를 알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반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일반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규칙대로 하면 특징들이 뭡니까? A-1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맨 앞에 거 두 개가 맨 큰 놈을 만들어야 될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A의 n-1승이 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A의 n-1승을 없애주려면 플러스 A의 n-2승하고 A가 만나서 없애줄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1까지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의 n승 마이너스 B의 n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뭐가 바뀌었어요? 그죠? B가 1이 아니라 B의 n승이라고 바뀌었지만 진행되는 방식이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A-B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n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A의 n-1승이 곱해져야 돼. 그럼 뭐가 나오는데? B 곱하기 A n-1승이 나올 건데 누구랑 곱해졌어? A랑 여기랑 곱해져서 얘랑 없어져야 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고 A의 n-2승, B의 1승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겠다. 쭉 진행이 되면 A의 1승, B의 n-2승 더하기 B의 n-1승. 이때 주의할 건 보시면 항상 차수의 합이 n-1체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이것들을 한번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건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